예,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바꿔서 기분 좋은 소식 하나 다뤄보죠. 얼마 전에 스위스 로잔느에서 깜짝 놀랄 뉴스가 들려왔어요. 한국의 발레리노 박윤재 군이 세계 5대 발레 콩쿠르인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한국인 남자 무용수가 이 로잔 콩쿠르에서 입상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6살의 나이에 한국 무용의 새로운 역사를 쓴 발레리노 박윤재 군 오늘 화제 인터뷰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세상에 박윤재 이 세 글자가 불릴 때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그때 정말 인상 깊었죠. 평생 아마 잊을 수 없는 기억일 것 같은데 사실 제 번호를 제가 잘못 들을까 봐 예. 214 얘기할 때 그거를 제가 잘못 들었을까 봐 너무 무서웠고요. 사실 그 번호가 불리고 이름을 딱 불렸을 때 진짜 나구나. 진짜 나구나. 진짜 내가 받았구나. 그런 마음이 제일 들었던 것 같아요.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나갔는데 예. 갑자기 순간 내가 이 상을 지금 1등을 받으려고 뛰어나온 건지 아니면 다른 상을 불렀는데 1등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 막 이런 막 그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막 예,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헷갈릴 정도의 상황이었다. 네.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사실 지금 이렇게 사복을 입고 온 모습을 보면 그냥 영락없는 평범한 고등학생인데 그렇죠? 키는 굉장히 커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저 185 정도 됩니다. 185cm의 고등학교 1학년 네. 남학생인데 세계 5대 콩쿠르에서 1등. 우리나라 발레리노 역사상 처음. 와. 부모님들 혹시 같이 가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안 따라가시고 예. 저희 선생님 한 분이랑 그다음에 저희 친누나가 따라갔어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뭐 영상으로 생중계를 보셨을까요? 한국에서? 네. 뭐 한국에서 이렇게 아이패드 두고 아이패드 듣고 어머님 막 펑펑 우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엄마는 되게 실감이 아예 안 난다고 이게 진짜니? 하시면서 안 우셨고요. 엄마는 안 우셨고. 네, 오히려 엄마가 안 우시고 아빠가 조금 많이 울었다는. 지금 밖에 와 계시잖아요. 네. 대기실에. 아빠가 펑펑 우셨어요. 네. 나 1등 했어! 하고 아빠한테 전화하니까 아빠 뭘 하세요? 사실 엄마는 진짜 너가 1등 한 거야? 라고 물어보시고 아빠는 그냥 별말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우시던 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습니까? 다들 너무 고맙다고 아빠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요. 제가 이렇게 자랑스러운데 부모님 기분은 어땠을까? 일단 로잔 발레 콩쿠르가 어떤 건지부터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청취자들께. 말씀드린 대로 세계 5대 발레 콩쿠르에 속하고 그 5개 대회 중에 참가 자격을 10대로 한정한 건 이 대회밖에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차세대 스타들의 등용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사실 로잔 콩쿠르는 다른 콩쿠르랑 다르게 예. 기본적인 무용수가 몸 푸는 용도라고 생각하는 약간 클래스, 아예 그 바워크 그다음에 센터워크를 아예 심사 기준으로 넣기 때문에 어허. 결코 무용수에게 있어서 클래스는 몸 푸는 것만의 의미가 아닌 약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콩쿠르에 비해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말하자면 이제 바이올린 대회다라고 하면은 무대에서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만 가지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그 무대에 앞서서 클래스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걸 아카데미 같이. 사실 그 음악에 비교하자면 네. 연습하는 모습을 그렇죠. 채점 기준에 넣는 거예요. 그 모습까지 다 채점 기준에 넣고 마지막 무대에서 클래식 무대 하나, 네. 컨템퍼러리 무대 하나. 네. 다 종합해서 순위를 매기는. 네, 사실 그 셀렉션 무대에서 파이널을 올라갈 때 채점 기준이 되게 로잔은 특이한데요. 네. 발레 클래스 25%, 예. 현대 클래스 25%, 그다음에 무대에서 하는 발레 작품 25%, 예. 현대 작품 무대에서 하는 거 25%라서
클래스의 비중이 엄청 크다고 볼 수 있어서 제일 특별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그 대회 기간 동안 뭐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그 며칠 동안 열리는 거예요? 네. 며칠 동안 열리는 거예요? 대회가. 어, 클래스까지 다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월 3일부터 해서 2월 9일, 8일까지 그 정도 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정식으로 시작하는 건 2월 2일부터 9일까지인데 예. 거기서 이제 채점이 들어가는 클래스가 있고 네. 그다음에 클래스가 안 들어가는 클래스도 있어서 되게 긴장을 한시도 놓칠 수 없는 아니 16살 이 나이에 지금 보니까 너무 앳돼요. 근데 그 일주일의 기간은 혼자 어떻게 견뎠어요? 지옥 훈련 같은 시간이었을 텐데. 정말 되게 양이 엄청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는데 네. 거기서 막 되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그럼요. 막 세계에서 다 네. 훌륭한 선수들 다 와 있는데 네, 무용수들. 심지어 어떤 클래스는 또 라이브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계속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이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다가 호텔에 가면 이제 앉자마자 바로 잠드는 앉자마자 잠. 네, 시차를 느낄 수가 없었어요. 긴장감이 그냥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콩쿨 무대에선 그 작품 보기 전에 지금 우리 윤재 군이 클래스라고 계속 소개하는 그러니까 여러 세계에서 온 이 훌륭한 무용수들이 발레리노들이 함께 연습하는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발레라 방법이 없습니다.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함께 감상을 좀 잠깐 하시죠. 제가 입으로 설명드릴게요. 보시죠. 지금 보면은 서양인 남자 무용수. 이 친구는 몇 살 정도 된 친구인가요? 저랑 동갑인 경우라서 다들 몇 달 차이밖에 안 나는 다 한 달, 친구. 2달. 그렇군요. 네. 번쩍 뛰는 점프하고 뱅글뱅글 도는 모습. 근데 진짜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 우리 이 옆에 있는 발레리노한테는 우리 윤재 군이 너무 돋보여요. 아니 같이 있는 그 다른 발레리노들 사이에서는 그런 평가는 안 들었어요? 무슨 자기들끼리는 무슨 얘기했어요? 저희가 막 영어가 그렇게 막 유창한 아이들이 그래, 모이는 그래. 것도 아니라서 예. 막 엄청 얘기는 많이 없었는데 다들 너무 잘한다고 저한테 막 엄지척하고 가고 다 막 너무 잘한다고 안 되는 영어로 이렇게 소통하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때 약간 내가 잘하면 이거 우승할 수도 있으려나? 뭐 이런 느낌은 안 받았어요? 솔직히 우승까지는 생각을 못했지만 네. 그래도 파이널까지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발레리나 여성 무용수 중에는 강수진 선배가 네. 1985년에 입상을 했고 네. 2007년에는 박세은 선배, 네. 박세은 발레리나가 우승했고, 그러니까 여자 발레리나들, 여자 무용수 중에는 3명이 입상을 한 적이 네. 있는데 남자 발레리노 중에는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야 이게 우리한테는 그 한국 남자 무용수한테는 안 열리는 문인가, 좀 어렵진 않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선배들 보면서 꿈은 키웠겠지만. 사실 되게 무서웠어요. 어, 아무래도 한국인 발레리노 선배분들이 아직 받은 적이 없는 상이다 보니까 네. 사실 거기에 대한 그 동양인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을까도 되게 걱정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되게 서양 아이들만 되게 채점 기준이 높을 줄 알고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수진 선배, 박세은 선배가 선 저 무대에 서는 것만으로도 난 영광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꿈을 키웠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그 무대에 우리 박윤재 군이 섰습니다. 지금부터 클래식 공연 파리의 불꽃, 네. 그 경연 무대에서 보여준 작품을 실제로 볼 텐데 한 1분 정도 되나요? 네. 자,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무대 뒤에서 준비합니다. 우선 이 지금 보여드리는 첫 번째 동작은요. 가위 찢기 시저라는 동작인데요. 가위처럼 이렇게 다리가 찢어진다고 해서 시저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동작은 피루엣인데 그랑 피루엣이라고 해서
피루엣 중에서 가장 큰 동작을 보여주는 그런 도는 동작이라고 볼 수 뱅글뱅글 있습니다. 뱅글 돕니다. 그리고 이 동작은 드릴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이렇게 말 그대로 드릴처럼 이렇게 다리를 내린다고 해서 예. 아, 저 춤선 좀 보세요, 여러분. 소데바스크라는 동작인데 이제 발레에선 파세 동작을 이렇게 하면서 공중에서 한 바퀴 이렇게 와. 도는 동작인데요. 다시 돌고요. 점프. 사실 막 발레에는 또 이제 피루엣이 그냥 한 방향의 피루엣만 있는 게 아니라 앙드당, 앙디올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루엣을 돌 때 앙드올을 돈다면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 오른손 잡이면 오른쪽으로 돈다. 예. 그래서 해서 앙드올은 약간 설명해 드리자면 자, 일어섰습니다. 우리 박윤재 제가 또 양말 발레리노가. 오, 잠깐만요. 자, 카메라 한번 좀 잡아볼게요. 지금 우리 박윤재 군이 무대 중앙으로 갔거든요. 제가 비키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윤재 군이 지금 스튜디오 중앙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자켓을 벗었습니다. 운동화 벗고 양말인데 약간 미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게 괜찮을래나 모르겠어요. 자, 먼저 앙드당부터 보여드릴게요. 준비 자세. 돕니다. 돌고. 와, 지금 하신 게 앙드당. 발레 작품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자, 빠질 수 없는 무언가. 앙드올 보여주세요. 와. 와. 윤재군 그러면 그 발레 하면은 가장 상징적으로 보셨던 그 동작입니다. 우리 윤재군의 아라베스크 볼까요? 와. 세상에. 아니 그 뱅글뱅글 돌 때 어지럽진 않아요? 그래서 무용수들에겐 되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치잖아요. 예. 그 치는 것을 설명할 때 스팟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그래서 그 무용수에게 있어서 피루엣을 돌 때 예. 스팟은 절대 빠질 수 없는, 그래서 무용수가 안 어지럽게 많이 돌 수 있는 이유가 이렇게 고개를 쳐서 도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이렇게 정면을 보고 어지럽지 않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동작이라고.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탁 이렇게 맞나?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이렇게 탁 쳐주는. 맞습니다. 그게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 거군요. 아니에요. 이렇게 또 발레에 대해서 하나둘씩 배워가네요. 네. 중심을 잡고 어지럽지 않게 하고 또 돌고 탁. 네. 그리고 이게 있어서 예.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우리 윤재군 16살인데 이 정도 기량이면 대체 발레를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사실 5살 때부터 사실 시작했다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누나를 따라서 그냥 놀이로 재미 삼아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누나를 따라서 그럼 발레 학원을 간 겁니까? 네. 아니 뭐 형을 따라서 태권도 시작했어 이런 건 제가 들어봤지만 누나 따라서 발레 학원 갔다가 발레리노가 됐어요. 이거는 흔치 않은 일인데. 저도 그냥 약간 발레 음악 누나가 하는 것을 보고 예, 그냥 예. 그 음악에 맞춰서 저도 뛰어놀고 그거에 어. 맞춰서 그냥 막 춤도 추고 막 그랬었는데 예. 그것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발레 학원에 누나 따라서 보낼 때 이미 부모님들 머릿속에 이런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우리 윤재는 네, 없으셨어요. 절대 없어. 그냥 취미 삼아 가라. 누나 따라 가서 놀아라. 이거였는데 네. 그게 취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나 전공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냥 발레를 그때 시작했다고 하긴 조금 그래. 그냥 누나가 가니까 엄마 나도 갈래. 나 왜 안 보내줘? 약간 이래서 발레 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네. 사실 저는 발레 학원 가서
발레를 배우진 않고 거의 놀다가 어. 아니면 하기 싫으면 자고 하기 싫으면 자고. 막 그랬었어요. 예예. 네, 그러다가 이제 한 4학년 때쯤 학원 다른 학원에 가고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음. 그 선생님분께서 영재원 한번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한국예술종합학교 네. 영재원에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우리 윤재군의 어떤 싹을 보셨네요. 와, 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취미로 할 것이 아니라 키워야겠다. 훌륭한 무용수로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예종 영재원에 네. 들어간 것이 이 길을 쭉 걷게 된 운명 같은 만남이었군요. 네, 사실 저 한국예술영재교육원 네. 그 영재원 시험을 처음 준비할 때 엄청 통통했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완전히 네. 뽀동뽀동 해가지고 포동포동해서. 제가 그냥 에이 설마 붙겠어? 그냥 어. 설마 붙여주시겠어? 하고 그냥 경험하고 오자 약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 도전을 했던 건데 1차 시험이 끝나고 1차 시험에 붙고 음. 했는데 2차 시험에 치르고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돌아오는 날 그 공항에서 네. 딱 결과가 나왔다길래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설마 붙었겠어 했는데 진짜 이게 붙었나? 내가 붙었나? 사실 저보다도 부모님이 더 놀라시. 부모님이 더 놀라고 네. 좋아하시고 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윤재균이 이야기하면서 저 되게 통통했어요. 그래서 이게 붙을까 싶었어요. 그 정도로 발레는 네. 마치 바이올리니스트한테 바이올린이 중요하듯 네. 피아니스트에게 피아노가 중요하듯 네. 또 화가에게 붓이 중요하듯 네. 신체 조건, 몸이 중요한 거죠. 사실 무용은 음악에 비유하자면 몸이 악기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이 악기인 네. 예술. 그래서 동양인 남성에게는 좀 불리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꽤 들었는데 어때요? 사실 뭐 서양인에겐 서양인의 장점이 있듯이 동양인에겐 동양인의 장점이 있지만서도 음. 사실 동양인의 몸으로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무용이라서 사실 서양인들한테 한국 무용 시키면 약간 힘들듯이요. 그렇죠. 저희도 동양인이다 보니까 예. 거긴 또 서양 무용이다 보니까 예. 조금 어려움이 어쩔 수 없이 네. 네. 어쩔 수 없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그 키도 좀 커야 되고 네. 좀 호리호리해야 되고 그 유연하면서도 힘이 있어야 된다. 그게 좋은 발레리노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러시아 발레에서는 네. 되게 엄청나게 중요시되는 게 체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래도 옛날 때는 되게 엄격했다고 들었는데 요즘 무용에서는 몸이 다가 아니다. 뭔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춤, 그다음에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깊게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춤을 더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체형이 조금 안 좋은 발레리나 분들도 무용하시면서 엄청 이름 떨쳐나가시고 존경받고 그래요. 있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감정 표현에도 아주 능합니다. 우리 박윤재 군. 그런데 박윤재 군이 참 타고난 체형이기도 한 게 뭐냐면 발레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니까 보통 유연하면 힘이 부족하고 힘이 있으면 유연함이 부족한데 박윤재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사실 그런 평가를 많이 받긴 했는데 사실 사실이니까. 되게 감사하게도 예. 되게 발레할 때 유연성이 부족하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저는 너무 많은 친구들도 보았고 주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기도 했고 또 유연성이 너무 많으면 또 그대로 힘이 부족해서 점프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네. 폭발력이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음. 가지고 있는 그 유연성이나 네. 그다음에 힘 그리고 폭발력인 부분에서는
부모님께서 잘 잘 물려주셔서 물려주셔서. 그리고 아까 그 장면 여러분 보셨지만 박윤재 군의 이 네. 허벅지가 근육이 네. 다른 그 무용수들에 비해서 훨씬 뭐 단단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근육이 정말 대단해요. 저는 이제 스케이트 선수들하고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워낙 운동 많이 하고 연습 많이 하니까 제 허리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 인치를 제가 여쭤보니까. 박윤재 군도 엄청납니다. 저는 사실 되게 다른 친구들보다 허벅지 근육이나 종아리 근육 자체가 예. 되게 두꺼운 편이에요. 어. 제 나이 또래 애들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두껍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그것 때문에 되게 엄청 지적도 많이 받고 선생님들께서 어. 어떤 선생님분들은 되게 너는 그것이 장점이니까 예.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해주시는 분도 있었는데 어허. 또 어떤 선생님분께서는 너는 다리 근육이 너무 커서 어. 약간 둔해 보이고 무거워 보인다. 그다음에 라인적으로 너무 이쁘지 않으니 너는 그거를 고쳐 나가야 한다. 아, 그게 무조건 장점이 아닌 거예요, 발레에서는? 근육이 어, 있다는 건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이야기니까 저는 무조건 장점인 줄 알았는데. 사실 무용 예술 자체는 그게 어려운 거죠. 그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또 어떤 선생님분께서는 슬림하고 길쭉한 다리를 좋아하실 수도 있고 와. 또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힘있고 강한 다리를 좋아하실 수도 있어서 사실 취향에 따라서 약간 갈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중간을 잘 타협해야 되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발레 하는 그쵸. 분들, 저는 친구들 중에 이제 발레리나도 있고 하는데 보면은 체중 관리가 너무 어렵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아끼니까. 네. 괜찮아요? 이 만참 먹어야 될 텐데. 사실 저는 너무 감사하게도 네. 살이 잘 안 찌는 체형이기도 했고 먹어도 안 찐다 이런 케이스인가요? 어릴 때는 조금 뚱뚱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 네. 솔직히 하는 양이 너무 많기도 했고 운동량이, 그쵸, 네. 연습량이. 네. 그다음에 워낙 체질도 많이 안 찌는 체질이라서 감사하게도 약간 그리고 발레 하는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체중 관리가 조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평생의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그래도 남성 무용수들은 좀 덜한. 덜한 네. 거군요. 그리고 난 먹어도 안 찐다. 난 사실 먹어도 안 찐다. 찌긴 금방 빠지는 체형이라서 아니 근데 보통 연습을 얼마나 해요? 사실 로잔 준비하면서는 생각보다 연습량이 엄청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게 로잔을 사실 그 영재원을 나오고 네. 이제 로잔을 준비한 거다 보니까 연습량이 조금 줄었었어가지고 많이 할 때는 얼마나 했어요? 가장 많이 해봤을 때는 12시간. 하루에 12시간이요? 네. 아니 하루에 12시간 앉아서 공부를 하라고 해도 그게 힘든데 12시간을 몸을 쓰면서 계속 연습을 한다고요? 네. 와, 그러니까 살이 찔 수가 없겠네요. 네, 저 그래가지고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예. 저는 또 아침에 안 먹는 그런 조금 습관이 들어가지고 아침을 거의 안 먹고 몸이 가볍기 위해서 약간 예. 아침을 안 먹는 편이었어서 그렇군요. 아침을 안 먹고 이제 홀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다 보고 이제 더 길어지다 보면 못 먹고 이제 12시간 동안 또 그러고 연습을 하고 세상에. 이제 또 밤에 새벽에 끝나면 나와가지고 급하게 먹고 엄청 먹고. 아니 윤재 군. 네. 발레가 재밌어요? 사실 발레가 주는 즐거움은 너무나 크죠. 사실 성취감도 성취감이고 이제 무대에 섰을 때 관객분들께서 주시는 에너지나 그다음에 응원, 그다음에 뭐 환호 소리, 박수 소리 너무 좋아서 그거를 받고 나면 되게 약간 발레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발레는 무대를 올라가기 전까지의 연습실에서 고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사실 발레는 되게 고통스러운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무대 위에 올려주는 모습은 그렇게 우아하고 멋있을 수가 없는데 그 우아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무대 밖에서의 노력은 네. 왜 그 발레리나들 발 네. 보면 성 한 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우리 윤재고는 그래도 좀 어려서 좀 나으려나 어떠세요? 저는 제 발가락을 보고 네. 약간 되게 '못생겼다. 징그럽다.'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약간 어쩔 수 없이 관절이 계속 툭툭툭 튀어나오다 보니까 음. 약간 과자 중에 치토스 아시죠? 저도 치토스처럼 발가락이 이렇게 우둑우둑 이렇게 아. 울퉁불퉁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저는 그냥 오히려 이쁜데? 이쁜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발이 어딨어요. 그게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윤재는 발레를 사랑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또 네. 한편으론 발레를 그만큼 싫어하기도 합니다. 아 그만큼 좋아하는데 그만큼 싫어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사실 무대에 올라가는 건 찰나의 순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걸 준비하기까지의 연습실에서의 음. 고통이 너무 말로 이룰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음. 사실 그래서 발레가 싫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 때문에 무대가 만들어지는 거지만 그 고통의 시간은 솔직히 고통스럽다. 네. 근데 그 잠깐의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때문에 그걸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거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천진난만한 16살 소년인데 또 동시에 굉장히 성숙한 모습도 보여요. 그럼 발레하는 거 말고는 뭐 해요? 발레할 때 말고는 뭐 해요? 사실 워낙 어릴 때부터 그 발레를 했다 보니까 예. 사실 취미가 발레였고 놀이도 네. 발레였고 근데 이제 전공이 발레로 바뀌다 보니까 예. 저의 취미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른 친구들처럼 막 게임하고 이런 건 안 해요?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예. 사실 밤늦게 끝나고 와서 이제 또 씻고 자려고 하면 또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그럴 수 사실 있겠다.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예. 최대한 줄이려고 하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처럼 막 어디 좀 놀러도 나가고 싶고 그럴 시간도 없겠어요. 저는 사실 단 한 번도 체험학습을 가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어디 때까지. 놀이공원 가고 뭐 제주도 체험학습 이런 거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노는 거를 조금 좋아하긴 해서 네. 다른 때 그러니까 쉴 수 있을 때 최대한 막 놀이공원도 가고 예. 막 친구들이랑 놀고 아니면 여행도 가고 하는 편인데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공연이나 그런 게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 체험 학습 같은 뭐 아니면 수학여행 같은 그런 경우는 항상 그 학교에서 준비하는 공연이랑 같이 겹칠 때가 많아서 포기해야 했어요. 네. 그럴 땐 좀 억울하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어려운 길에 들어와서 남들처럼 놀러 갈 때 놀지도 못하고 게임도 못하고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 많이 들었죠. 안 든다고 하면 조금 거짓말이죠. 그게 맞죠. 네. 그러나 발레가 주는 그 찰나의 즐거움. 네. 그게 너무 아름다워서 네. 그게 너무 매력적이라 포기를 못 한다. 수학여행을 처음 가봤어요. 처음 한번 작년에 처음 가봤어요. 친구들이랑. 작년에. 네. 아까 그 누나 따라서 발레를 시작했다 그랬는데 네. 그럼 누나는 지금 뭐 하세요? 누나는 지금 한양대학교 3학년 됐어요. 누나도 발레리나? 발레 네. 그러면은 발레 남매예요? 네. 와. 누나는 이제 개연예 중이랑 개연예고 예. 나와서 발레하고 있어요. 아니 누나 따라갔던 그 동생이 지금 이렇게 엄청난 스타가 돼서 누나는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누나는 되게 저랑 많이 싸우고 아시잖아요. 남매끼리는 붙으면 싸우는 거. 맞아요. 되게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가도 예. 누나가 저를 되게 좋아해 줘 가지고 아직까지도 제가 콩쿨하고 공연하는 거 보면 울어요. 그래 가지고 요번에 로잔 할 때도 어김없이 공연이 발레
그 콩쿨이 끝나고 나와 보니까 누나가 울었더라고요. 아 세상에. 누나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니까. 동생이 하는 그게 뭔지를 누나도 발레를 하니까 아는 그쵸. 거죠. 네. 그 우는 거죠. 아 누나 같이 오늘 좀 왔으면 좋았을 누나요? 뻔했네요. 네. 남매 무용수들의 이 모습을 한번 듀엣으로 봤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박윤재 군. 앞으로의 꿈은 뭡니까? 저는 꿈이라기보다는 소원이 있는데요. 음.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음. 저만의 매력을 가진 무용수가 되고 싶어요. 사실 무용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매력이고 색깔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저만의 색깔을 안 잃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색깔이에요? 윤재 군이 생각하는 윤재 군의 색깔은? 사실 너무 추상적이라서 제 색깔은 뭐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한 가지의 색깔에 얽히고 싶지 않고 다채로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박윤재다. 네. 박윤재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저는 사실 한 가지의 배역에만 얽히고 싶지 않고 저는 예.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무용수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예. 사실 발레에서의 역할 중에 귀족이 너무 많잖아요. 맞아. 다 귀족이지 뭐. 네. 예. 사실 귀족뿐만이 아니라 저는 막 집시도 저는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사실 집시예요. 자유로운 영혼. 집시 캐릭터도 가장 좋아하고 또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무용 작품 중에 하나인 돈키호테에서 바질 역할에서 바질은 사실 미용사거든요. 절대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귀족만 하지 않고 그런 힘이 세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그냥 모든 배역을 다 잘하고 싶어요. 욕심쟁이. 욕심쟁이 박윤재 군 오늘 만났는데요. 사실은 여성 무용수들, 그러니까 발레리나 중에는 발레리나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딱딱 있잖아요. 강수진 씨도 그렇고 여럿이 있습니다만 사실 발레리노 가운데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 딱 떠오르진 않거든요. 네. 바로 그 첫 번째가 박윤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다음은 어디예요? 지금 이제 그 서울 예고를 다니고 있는데 네. 이 다음은 어떤 계획을 일단 가지고 계세요? 저는 우선 유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음. 로잔에서도 너무 많은 학교에서 좋은 오퍼를 받아서 예. 아직 학교들이랑 상의를 많이 못해서 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요. 아직 상의 중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발레리노 박윤재,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